안녕하세요. 이자의 박사 아티스트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브러시에서 작업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작업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진행을 위한 빌드업을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이 과정이 익숙치 않거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번 영상으로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적화를 진행한 실질적인 데이터, 로우폴, 미드폴리곤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이고요. 흔히들 리토폴로지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공정입니다. 일단 현재 보이시는 이 예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제고요. 이 예제를 활용해서 서브스턴스 과정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을 빌드업 과정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준비될 영상들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작업 전반의 공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기존의 서브스턴스 페인터 입문 과정에서 언급 드렸듯이 제 ID 값이 객체별로 정리되어 있는 이 하이폴 데이터를 준비를 합니다. 자, ID 값의 개수는 상관없고요.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지브러시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이후에 이 하이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드 폴리곤 데이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이번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ID 그룹이 잘 정리되어 있는 하이폴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폴 데이터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ID 맵을 추출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최적화 작업은 3D 코트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전반적인 툴들도 많긴 합니다만 3D 코트에서 리토폴로지 작업을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단축키들도 세팅이 있기 때문에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3D 코트에서 제작되는 미드 폴리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깅이나 스킨 작업을 해서 실제로 엔진에서 활용되는 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리토폴로지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맥스나 블렌더 같은 툴에서 또 리깅이나 스킨 작업을 하거나 혹은 버텍스 컬러나 버텍스 AO의 특정 옵션 파라미터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맥스에서 언맵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UV를 의도에 맞게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정으로 거쳐져서 활용하게 되는 이제 로우 폴리곤과 기존의 지브러시에서 준비되어 있던 하이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넘어가서 하이폴 데이터를 여기 저희가 로우 폴리곤에 정리해둔 UV 기준으로 메쉬맵을 생성하고 텍스처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브러시에서 리토폴로지를 하기 위해 3D 코트로 넘어가기 전에 최적화 단계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기존의 하이폴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는 꽤나 데이터가 무거울 경우에 3D 코트에서 뷰포트를 돌리거나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브러시에서 면수를 좀 줄여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메이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G 플러그인의 디스메이션 마스터에서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메이션 마스터로 가시면은 여기서 프로세스 커런트라는 항목이 있고 프리프로세스 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제가 밑줄 쳐놓은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한 객체에 한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저기 서브툴 바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때 진행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퍼센테이지가 100% 기준을 비율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디스메이션 커런트와 디스메이션 얼 부분은 위 상단에서 제가 선택했던 부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지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단계 때 선택을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커런트를 했을 경우에는 하단에서 마찬가지로 커런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항목 all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all을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메모리가 부족하시거나 C 드라이버의 용량이 지브러시에 관한 데이터로 찰 경우에는요, 이처럼 딜리트 캐시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디스메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그 데이터를 파일로 축적해 놓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량이 제법 차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딜리트 캐시를 해주면은 저희가 디스메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필요 없어지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캐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진행으로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데이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이폴 데이터고요. 꽤나 데이터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토폴로지가 용이하기 위해서 신발 부분과 바디 부분을 따로 구분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제는 아마 이쪽 바디 부분 쪽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를 제가 3D 코트로 가져가기 전에 조금 가볍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메이션 부분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G 플러그인 보시면은 자, 이쪽에 디스메이션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스샷으로 설명드렸던 해당 항목들 있죠. 여기서 그 항목들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렌트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스메이션 공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ID 그룹이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하이폴 데이터를 따로 하나 복제를 하시거나 활용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직접 익스포트를 해서 서브스턴스 프린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ID 값이 하나로 합쳐진 최적화된 데이터도 ID 그룹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Alt 3번 눌러서 오토 그룹을 제가 눌러보면요. 자, 이처럼 ID 그룹이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되면서 메쉬 자체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서 ID 맵을 생성할 경우에는 혹시나 메쉬가 찌그러지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손상된 메쉬 형태 그대로 ID 맵이 생성되기 때문에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퀄리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아무래도 노멀 맵이나 그리고 커버처 맵 해상도 그리고 ID 맵의 해상도를 위해서 기존에 손실되지 않은 하이폴 데이터를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 데이터는 제가 3D 코트에서 리토폴로지를 할 때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한 데이터니까요. 이 데이터를 3D 코트로 가져가는 걸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익스포트를 하실 때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리퍼런스를 가보시면요. 여기 임포트 익스포트 항목에서 임포트와 익스포트 항목을 각각 열어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 이 플립 X 이 부분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나머지 Y와 Z는 활성화된 상태가 되면 되는데요. 자, 임포트도 마찬가지고요. 익스포트도 동일한 옵션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가지고 그대로 익스포트를 해서 OBJ나 FBX로 뽑으신 다음에 제가 3D 코트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3D 코트의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참고하시기 때는 비슷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이폴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파일로 가셔서 여기 임포트에 보시면은 레퍼런스 메쉬가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메쉬가 바로 제가 리토폴로지를 하기 위해서 참조할 하이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임포트 리토포 메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 메쉬를 먼저 참조해서 불러오고 그 이후에 임포트 리토포 메쉬를 해서 혹시나 중간 과정으로 진행했던 리토폴로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하이폴 데이터 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불러올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먼저 리퍼런스 메쉬로 해서 제가 기존에 익스포트 해 두었던 하이폴리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요. 자, 여기서 리토폴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해당해 보시면 리토폴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토폴로 넘어가면 해당 아이콘들이 이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반적으로 쓰는 몇 가지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서 화면에 단축키 1, 2, 3, 4번으로 하이폴 매치의 뷰 컨디션을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저는 보기 편하게 1번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적화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뷰포트를 돌릴 때도 좀 쾌적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축키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여기 몇 가지 아이콘들이 지금 제가 단축키로 지정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핫키를 세팅하는 방법은 여기 항목에도 제가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요.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키보드에 엔드키를 눌러주시면은 단축키를 설정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QWE, ASD, F 이쪽으로 좀 몰아놓고 진행을 하면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제가 분홍색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버텍스들을 이동해 줄 때 전반적으로 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늘색으로 제가 지정해 놓은 부분은 Shift 키와 함께 눌러서 활용하는 단축키라고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QWE는 해당 보이시는 Add Split 부분과 그리고 W 부분은 여기 포인트 페이스인데요. 전반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Add Split 그리고 쿼드 포인트 페이스가 면을 생성할 때 가장 빠르게 자주 활용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외에 ASD 같은 경우는 면을 제가 수정하거나 면이나 선을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이렇게 Shift 키나 Shift E F를 눌러서 선 정리를 해주거나 면 정리를 해줄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같은 부분에는 이제 선택, 버텍스들을 영역별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부분들을 Shift 스페이스 누르면서 좀 고르게 펴줄 때 이 두 개를 연관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뭐 브러쉬로 할 때는 단축키 B를 해서 제가 커서나 타블렛 펜으로 버텍스를 옮기거나 조율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이는 이 단축키들을 제가 실행을 해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일단 브러쉬 크기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보이시는 제 단축키 지정하는 걸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화면 돌리는 거는 Alt 키를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가 이동이고요. Alt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조작법이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W, Q 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하얀 실선이 나면서 제가 사각형을 직접 그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으로 가면 면이 생성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 키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면을 지우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W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W는 파란색 점이 지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생성됐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F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엣지가 선택된 상황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점이 추가로 이미 두 개가 선택된 것처럼 지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만 클릭을 해주면은 바로 사각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방법이든 자신이 편한 대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A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A키를 누르면 전체 삭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A키를 누르면은 선택된 면만 삭제가 되고요.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전체 삭제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W키를 눌러서 제가 면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키로 누르면은 제가 단축키로 지정했던 Move 키가 있죠. Move 키는 이렇게 버텍스를 이동할 수 있을 때 쓰고요. 마찬가지로 B로 브러쉬 상태에서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버텍스로 옮길 수 있고요. 다만 카메라를 잘 이동하면서 쓰셔야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거나 씹히는 부분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Shift E 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이시는 스프릿 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엣지 추가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할 때 써주시고요. 그리고 Shift F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로 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Shift F 상태에서 기존에 움직이는 거는 제가 선택해 놓은 요 노란색 선만 움직이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요. 전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루프에 해당되는 모든 선들이 해당되고요. 여기 엣지 루프를 체크해 주면 항시지만 이렇게 엣지 루프를 해제를 해주고
평소에는 쓰고 싶은 부분만 쓰다가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전체를 쓸 수 있는 게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키를 누르면요. S키는 딜리트 엣지 부분인데요. 이렇게 엣지를 삭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콜랩스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컨트롤 Z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D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D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된 부분만 콜랩스로 합쳐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콜랩스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링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콜랩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면 생성과 지우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셀렉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제가 커서가 거쳐가는 부분들이 다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이렇게 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면이 많을 경우에는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면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을 균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V키로 제가 조정해 놓은 이 부분은 이제 스트로크인데요. 이 부분은 튜토 영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서 쭉 그어주면은 바깥쪽으로 그어줄 경우는 이렇게 전체를 둘러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 그어주면요. 자, 보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통으로 전체를 감싸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제가 그어 놓은 부분에서 네모로 겹쳐가는 부분들은 엔터키를 누르면 다 이렇게 네모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자, V키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그어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네모를 생성하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일단 토폴로지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엣지가 특히 살아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부터 먼저 점거를 해주시고 나머지 중간 부분들을 이어주는 작업으로 하시는 게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QW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키로 버텍스를 정리를 하면서 다음 이어지게 하는 형식으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일단 면을 최대한 고르게 생성을 시켜 놓고 나서 혹시라도 일그러지거나 한 부분들은 이후에 브러쉬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빠르게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 주시고요. 면을 사각형 형태로 이어준 다음에 B키를 눌러서 이렇게 브러쉬를 당겨주는데 이 브러쉬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브러쉬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버텍스와 엣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흐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먼저 흐름에 대해서 잡아서 1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나 뽑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덩어리의 양감을 같이 이해를 하고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 액팅을 할 때도 기믹이 그 흐름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요. 자, 이 상태에서 B 브러쉬 버튼을 누르시고 Shift를 누르고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또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이어서 당겨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선 빠르게 면을 생성을 하고 나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현재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는 정답은 없고요. 리토폴로지를 하는 성향이나 그런 스펙에 따라서도 또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어느 정도까지 묻어주느냐도 이제 가늠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토폴로지를 처음 접하시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들을 참고해 주셔도 한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어주면서 또 나중에 브러쉬로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덩어리에 어떻게 흐름을 잡을지 애매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절 있죠.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이런 관절 부분들, 이런 관절 부분들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령 여기 무릎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점점 넓어지게 유도를 해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준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또 이어주듯이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절을 먼저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뭐 수시로 이렇게 흐름을 타고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면 정리가 될 일은 없잖아요.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리깅에 영향을 받는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리치가 되는 고정되는 부분들은 적당히 면을 정리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마무리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토폴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전신을 빠르게 적당히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